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생TV 경물치지 21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뺑덕음음과 기생충정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설 심청전은 황주 도하동의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장님이 되게 되고 그의 착하고 선한 부인 곽씨와 더불어 설아에 자녀가 없는 관계로 불공을 들여서 얻게 된 딸이 심청이 되겠습니다. 심청이 어렸을 때 부인 곽씨는 죽게 되고 심청은 그 어머니인 곽씨의 선한 행실 덕분에 동양제조로 자라게 됩니다. 나중 15세가 되는 때에 어처구니 없이 신봉사의 공양미 300석 시주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인당수에 인신공양의 제물로서 바쳐지게 되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하게 됩니다. 후한 뱃사람들의 그 상인들의 인심 덕분에 신봉사는 상당한 정도의 재물을 얻게 되고 그 냄새를 맡고 등장한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뺑덕음음입니다. 뺑덕음음은 신봉사의 재물 형성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하면서 많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그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선 뺑덕음음의 외모에 대해서는 추하고 사납게 생기고 그리고 인상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뺑덕음음의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입니다. 뺑덕음음 세간살이 하듯 하는 말은 뺑덕음음이 살림살이 하듯 한다는 내용으로 신봉사가 가지고 있는 심청이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돈이나 재물을 마구잡이로 퍼쓰고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 없이 살림살이를 낭비하는 그런 말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뺑덕음음 세간살이 하듯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등장하는 말이 뺑덕음음 외상빛 걸머지듯 하는 내용입니다. 이 뺑덕음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만 있었지 그에 대한 계획이나 노력은 하지 않고 외상으로 무엇이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뺑덕음음 외상빛 걸머지듯 즉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말이 뺑덕음음 살구값 매기듯 살구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 가격이 있을 것인데 뺑덕음음은 그 살구값을 들쭉날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인식이나 생각이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청이 15세 인당수에 인신공양이 되는 시기까지 신봉사는 호래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못나고 심술궂은 뺑덕음음을 마치 신봉사는 선녀라도 되는 양 판소리 심청전에 나오는 판소리에 등장하는 말이 대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대고 파니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뺑덕음음에게 들이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이 뺑덕음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뺑덕음음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봉사의 재물 형성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 세간살이라고 하는 경제적 능력이나 수완은 전혀 없이 마치 또 외상빚 걸머지듯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낭비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주는 것을 스슴치 않았고 살구값 매기듯이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수완이나 능력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어떤 일련의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난하던 시절에 그 이후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고 등장한 정권은 독재니 뭐니 하면서 온갖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는 다 들으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온한 생활을 하는 오늘날 어느 때인가 갑자기 등장한 딴지나 걸던 사람들이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등장해서 국가의 살림살이를 마치 뺑덕음음 세간살이 하듯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외상빚 걸머지는 것을 뺑덕음음처럼 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빚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선심공략하듯 소위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스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구값 매기듯 한다는 것처럼 이들의 경제 행위에 대한 정책적 능력이나 수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들이 행해온 경제정책은 국민들을 가난과 절망의 어떤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마치 뺑덕음음처럼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써 남들이 만들고 피땀 흘려서 가꾸어 온 이 나라를 자신들의 점령군의 노획물인 양 과실을 자기들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이제는 그 과일나무의 뿌리까지 파헤치려고 합니다. 신봉사는 나중에 심청이 옥황상제와 용왕의 도움으로 연꽃에 타고 환생을 하게 되고 왕비가 됩니다. 효녀 심청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궁중에서 열게 되고 신봉사는 그 장님 잔치 얘기를 듣고 궁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뺑덕음음은 최후의 일격을 신봉사에게 날립니다. 즉 노잣돈을 들고 주랭랑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본에 따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만 이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음음은 말 그대로 기생충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의 여러 개 부분을 획득한 거기서 수상을 한 봉모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쩌면 이 뺑덕 음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뺑덕 음음과 같고 기생충에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같은 인간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뺑덕 음음의 행동인 노잣돈을 들고 출행랑을 치는 그런 결론으로 심청전은 뺑덕 음음의 역할을 마무리했지만 이 나라의 뺑덕 음음과 기생충 같은 자들은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단죄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뺑덕 음음과 기생충 정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말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공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